네, 이 내용 외교부 취재하는 김하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적절한 조치,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좀 강경한 분위기 속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평가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판단할 시간을 주겠다는 기조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신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비엔나 협약 위반 가능성을 빼놓지 않고 매번 거론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관례가 아니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대사가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사실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여당에서는 싱하이밍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국제협약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추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비엔나 협약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한 국가가 타국 공관장이나 공관의 직원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기피 인물로 지정할 때 그 배경을 특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외교관 누군가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한 사례, 지금껏 딱 한 건 있습니다. 1998년 한국 러시아 간에 있었던 맞추방 사건인데요. 이때는 러시아가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대사를 추방하면 중국도 같은 급인 우리 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안 대사급 외교 관계가 붕괴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와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게 괜찮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만한 동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미중 전선은 이미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는 전략적인 모호성보다는 선명성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과 보폭을 맞추고 있죠. 또 공교롭게도 내일은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을 예정인데요. 한미일 관계는 관계대로 가져가되 적절한 순간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경색된 관계를 푸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